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TMF 사태라고 하죠. 팀원, UMF, 경제 위기까진 아니더라도 연쇄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라고 그랬어요. 자꾸 오늘도 와가지고 그래서 언제 터져요 댓글이 우수수수 달리더만.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라서 이번에 TMF 사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왜 터졌는지, 그리고 이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TMF는 둘 다 Q10 때문이죠. Q10빨, 정상금, 미지급 사태. 여기서 일어난 건데, Q10이 인수한 UMF, 팀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위시 플러스, 이런 것들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인수할 때 이미 2022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더 이전에 2019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이었던 UMF를 언제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인수를 했죠.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상황이 보였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인수를 하면은 지금 저만큼의 자본 잠식 상태, 즉 손실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태양건설도 완전 자본 잠식 빠졌었듯이 거기를 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는데, 여기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안 돌려준다, 가가지고 아예 점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장 환불은 해줬더라. UMF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 대표가 본사를 찾아서 현장 환불을 하고 상황 설명까지 했었는데, 팀원은 본사 건물을 아예 폐쇄해버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빡이 친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가지고 점거를 한 거죠. 소비자들이 현장 점거를 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다. 안 해주려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해주고 선량한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아직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딨냐 세상에.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아니면 그 계획을 발표를 한다든가. 왜 이 문제가 터졌냐? 폰지 사기에 가깝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Q10 대표가 팀원과 UMF, 인터파크를 잇따라 인수한 것은 기본적으로 적자여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종의 특성상.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UMF는 2019년부터, 팀원은 2022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정산 주기 시스템. 일반적인 G마켓이나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은 구매 확정을 하는 즉시 다음날 셀러에게 송금이 이뤄지고, 하지 않더라도 최장 일주일 뒤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 요게 맞는 건데, 팀원과 UMF의 경우는 45일, 월초에 상품 구매하면은 75일 후에 정산을 받는다. 그러면 그 75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하루 만에 생산자한테 입금하면은 땡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소 45일에서 최대 75일까지 플랫폼이 이따가 생산자한테 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기서 지금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이 생산자한테 주지 말고 45일 다 돼가는 다른 생산자한테 준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가 왔을 때 새로운 걸 구매하는 걸 또 이 생산자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게 따지고 보면 폰지 사기의 느낌이다. 폰지 사기 뭐예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자 지급을 하는 거죠. 줄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폰지 사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폰지 사기도요, 사기치고 나가서 문제인데, 그게 왜 사업성이 없냐면은, 사기치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그 자금을 가지고 유입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기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터지는 거다. 결국에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를 하면은 그것을 회생시키려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돌리는 금액을 가지고 정상금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폰지 사기와 굉장히 흡사한 행위를 한 거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토대로 뭘 한 거예요? 외형 확장.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생기고 플랫폼 토대로 이렇게 생산자로 가야 되는데 전혀 급한 다른 생산자한테 가고 그러면은 45일에서 75일이라는 텀이 생기면 사실 은행에만 넣어놔도 45일이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고 75일이면은 두 달이 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붙잖아요. 왜 이자가 붙어요? 그 돈을 은행에서 굴릴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굴려가지고 외형 확장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작년에 인터파크 위메프를 인수했는데 올해 또 위시랑 AK 뭐를 연달아 인수를 하니까 이 자금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폰지 사기에 가깝다. 폰지 사기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 사기도 내 전세금을 보관하지 않고 내 전세금을 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사죠. 그래서 저희가 갭 투자라고 안 하고 갭 투기라고 하죠. 거의 저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터질 상황이었는데 그 언제가 언제냐라고 하면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죠.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돌려막기를 하려면 계속 그 금액이 유입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유입이 되지 않는 순간 조금이라도 유입이 덜 돼가지고 돌려막기 하는데 삐끗하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세 사기도 언제 터졌어요? 전세가가 올라가가지고 돌려막기가 될 때는 안 터졌어요?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터졌죠. 저것도 왜 터진 거예요? 소비가 활성화될 때는 안 터져요? 소비가 침체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 건설사 폐업 급증하고 중개사무소도 폐업 급증하고 자영업자 3만 명 문 닫고 기업 파산 상반기에만 1000곳에 육박하고 개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를 보더라도요. 강제 경매 이게 36,7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52% 늘었고 임의 경매는 44.2% 늘었죠. 임의 경매가 뭐예요? 파산 등으로 인한 근저당 못 갚아서 이런 것들이 임의 경매로 나오고 강제 경매는 전세금 안 돌려줘서죠. 그러니까 영끌력도 지금 근저당 못 갚아가지고 44.2%나 늘어났는데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그리고 한국 부동산 폰지 사기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전세가가 올라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계속 대출을 불어 넣어줘야지만 유지가 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이미 경제가 저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듯이 저 TMF 사태 역시 폰지 사기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자금으로 이미 흔들거리고 있는 거기를 버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더 외연을 확장을 하는데 자금을 썼기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경제 위기라서 터진 거예요. 문제는 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입점한 판매자만 약 6만 곳인데 정산을 안 해주면은 소비자도 피해지만 여기 입점해 있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지원하라고 이야기는 했죠. 은행권들에게. 나비 효과라고 하죠. 한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태풍으로 올 수도 있다. 그게 사실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거지만 한국에서 날개짓 산다고 미국에서 그게 태풍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이 중복이 돼야지 그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건데 왜 지금 나비 효과가 나왔겠냐.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한 놈이 엄청 해먹든 아니면은 폰지 사기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하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나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성공하면은 도로 갖다 넣으려고 그랬어. 은행원들, 횡령 걸린 은행원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폰지 사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많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 체력이 좋으면은 극복할 수 있죠. 근데 경제 체력이 좋지 않죠. 소비가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죠. 소비가 안 돌아가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적자가 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지금 최저시급만큼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터져버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다. 이런 거는요 진짜로 이미 빼돌렸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다 캐내가지고 뺄 수 있는 자금 다 빼가지고 처리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오늘 PF 대책 발표 정상화 방안 요거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에서 그 보도자료는 안 올라오고 TMF만 올라왔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거고 이게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에서 터져 나오면 하나씩 터져 나오면 터져 나올수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키우는 건데 지금 딱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점한 판매자들은 정상금이 들어오기 전에 매입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뭐를 만들어야지 팔고 그걸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대금을 어떻게 치렀느냐?
선정산 대출을 받는다. 최대 80%까지 한도인데 1100억 규모 정도의 정산 대출이 있는데 여기 미정상금이 1700억 원이 나오면서 대부분 정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저거 문제다라고 끝낼 부분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상황에서 터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오는 게 뭐였다? 은행권한테 요청한다. 은행권에게 지원 당부한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제 위기가 터지는 것을 미루면서 뒤로 미루니까 그 폭탄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고.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터진 이유는 역전세 난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는 이유도 경제 위기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